우리는 청소년 의회를 공식 기구화해야 한다는 주제로 디베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반대팀 위반자 이세은입니다. 안양시에서는 지난 6월 초등학교 5학년 이상 청소년 29명이 각자 정당을 구성하고 안양시 의회에서 모의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민주적 의사 절차를 체험하면서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배우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청소년 모의의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청소년의회 공식 기구안은 청소년이 마땅히 가져야 할 권리라는 입장과 권한이 없는 보여주기식이라는 입장이 존재합니다. 오늘의 주제가 논란이 되는 배경입니다. 용어 정의하겠습니다.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며 의회는 법을 만드는 기구라고 정의합니다. 우리 팀은 오늘의 주제를 청소년의회도 공식 기구화하여 법률의 제정과 개정에 참여해야 한다라고 해석합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팀은 청소년의회는 법을 만드는 기구이므로 공식 기구화해야 한다라는 입장에서 본 주제에 반대합니다. 핵심을 예고하겠습니다. 우리 팀은 첫째, 청소년의 법률적 책임의 한계, 둘째, 대표성에 관한 합리적 의심, 셋째, 헌법에서 정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의 논거로 오늘 청소년의회 공식 기구화를 반대합니다. 첫째, 청소년의 법률적 책임의 한계. 민법 제5조에서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면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청소년기본법, 민법 등에 따라 법률적 적용이 다른 청소년이 법을 만든다면 그 법률적 책임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둘째, 대표성에 관한 합리적 의심. 청소년 의원이 투표를 통한 선거로 선출된다면 후보자를 알리기 위한 선거 비용이 발생하고 시간도 투자해야 합니다. 그렇게 선출된 청소년 의원이 인기 투표가 아닌 정말로 청소년을 대표해서 선출되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대도시 청소년의 참여와 소도시 청소년의 참여가 공평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셋째, 헌법에서 정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교육과정 중에는 교육의 본질에 위반되는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이 어른들의 정치적 동원, 정치적 선전, 정치적 유도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은 위험합니다. 학생의 분분으로 정치적 판단과 그에 따른 책임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민주시민교육, 시민정치교육을 통해 스스로 배우고 익히고 책임지는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교육은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팀은 첫째, 청소년의 법률적 책임의 한계, 둘째, 대표성에 관한 합리적 의심, 셋째, 헌법에서 정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의 이유로 오늘 주제 청소년의회를 공식 기구화해야 한다에 반대하였습니다. 여러분,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자신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집니다. 하지만 권리를 가지는 만큼 그에 따른 책임도 따라야 합니다. 공식 기구화하기에는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음을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의회를 공식 기구화해야 한다의 찬성팀 2반을 맡은 정은교입니다. 현재 청소년들의 인권침해 사례가 굉장히 많다는 점을 알고 계십니까? 운동부 코치님께서 때려 하체에 피멍이 들었다. 학원 선생님께서 성차별적인 발언과 성희롱, 성폭행을 하신다. 고등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임금을 제때 주지 않아 돈도 받지 않고 그만두었다 등 청소년의 인권이 존중받지 못하는 사례는 넘치고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청소년의 인권을 강화해야 하는 방안의 대표적인 대책인 청소년의회를 공식 기구화해야 한다라는 논제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저는 청소년의회 공식 기구화의 필요성과 유익한 점을 3가지로 요약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학생 개개인의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입니다. 저희가 조사한 청소년의회 지자체별 실지 현황을 보면 2017년 기준 200곳이 넘는 지자체에서 자체 청소년의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안양에는 4세대 위원회가 있습니다.
4세대 위원회는 안양시의 청소년 관련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제안하여 2020년 채택되어 예산이 편성된 정책도 있습니다. 또 지자체가 아닌 비영리 민간단체로는 아주나로, 탁틴네일,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등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듯 현재 우리나라의 청소년 사회 참여 욕구는 계속 높아지고 있으며 단체활동을 한 청소년들의 인권인식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높다는 결과를 법과 인권 교육연구 논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현 입시 위주의 교육 제도에서 벗어난 학생을 위한 교육이 발판이 될 것입니다. 미래와 진로를 성적으로 결정짓는 흔한 사례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운동, 미술, 음악 등 예체능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더라도 성적 우수자에게 밀려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학교에서는 학생의 흥미나 독성보다 성적에 맞춰 진로를 결정해버리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학생이 직접 의회 활동에 참여한다면 학생 의사를 존중하는 문화가 형성될 것이고 실질적인 반영까지 이루어질 것입니다. 청소년의회를 공식 기구한다면 그런 교육제도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청소년이 현실적인 사회 문제 해결에 직접 참여하여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3년 전 여중생이 생리대가 없어 신발 깔창을 생리대로 사용해 논란이 되었던 일을 아실 겁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이에 따른 정책으로 바우처 카드를 지급하여 생리대를 구입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자신이 군번침임을 드러내는 그 카드를 들고 가서 생리대를 달라고 말하는 일을 꺼려하는 10대 청소년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었습니다. 2019년 안양시 동안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운영위원회 파란만장에서는 공공기관 내 무료 생리대안 설치 프로젝트를 시행하여 안양시청, 동안구청, 몇몇 도서관과 고등학교에 생리대암을 설치하였고 다른 기관들이 추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만약 청소년의회가 공식 기구화된다면 청소년들에게 보다 나은 의사결정을 유도할 수 있고 정치에 대한 관심으로 청소년 스스로가 발전하며 문제를 해결하여 지역사회가 발전할 것입니다. 이 시대에 청소년으로 살지 않는 성인들은 청소년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해주지 않습니다. 더욱이 50세부터 60세로 이루어져 있는 국회의원들은 청소년의 마음을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을 제대로 만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공감해주는 단체로는 청소년의회가 제일 적절하다고 생각하며 공식 기구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여기까지 찬성팀의 정은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상대팀께서는 50대, 60대로 구성되어 있는 국회의원분들이 청소년에 관한 정책을 만들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한 독일 논문의 저자 브루데빅의 연구 논문에 의하면 그런 연구 결과를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반장님께서는 청소년 의견을 보여주기식이라고 하셨는데 청소년 의견을 무시하는 발언처럼 들리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무시하는 발언이 아니라 청소년 의회는 법을 만드는 기구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법률적 책임을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그럼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건강한 미래사회를 위해 이 정도 투자는 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대도시 청소년의 참여와 소도시 청소년의 참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도시 청소년의 참여와 소도시 청소년의 참여가 공평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당연히 공평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근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청소년 의회를 공식기구하더라도 한 곳에 만들면 소외되는 시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소외되는 시가 생겨나지 않도록 각 시에 청소년 의회를 설치하여 모든 시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각 시에 청소년 의회를 만든다면 소도시 청소년은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청소년의 그런 인원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그런 소도시에서 운영을 하는 청소년 의회는 대도시 청소년과 같이 하는 의회보다 의견이 적게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민을 가족보다 친구들에게 말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에는 반대팀께서도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초중고를 모두 통틀어 청소년에게는 비슷한 연령대의 단체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느 학생들에게 한 설문조사 결과 고민을 가족보다 친구들에게 말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에는 반대팀께서도 같은 생각이시리라 생각합니다. 초중고를 모두 통틀어 청소년에게는 비슷한 연령대의 단체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청소년 의회에 저희는 찬성하지만 공식 기구화하기까지의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공식 기구화까지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 그리고 대도시 청소년과 소도시 청소년의 차이.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소년의회를 공식 기구화해야 한다는 주제에 대해 반대팀 반박을 맡은 김희재입니다. 상대팀은 오늘 주제에 대해 찬성하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논거를 드렸습니다. 첫째, 학생 개개인의 민주주의 관심 증가. 둘째, 현입시 교육의 벗어남. 셋째, 현실적인 사회적 참여. 하지만 우리 팀은 상대팀 의견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 그 이유를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상대팀의 첫 번째 주장에서 학생 개개인의 민주주의에 관심이 증가한다고 하셨는데 저희 팀은 이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인권을 동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학생 개개인이 민주주의에 관심이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인권을 존중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정치적 욕구가 없는 사람들은 청소년의회가 그저 부담일 뿐입니다. 둘째, 상대팀의 두 번째 주장에서는 현 입시 교육에서 벗어난다고 하셨는데 저희 팀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의 공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은 꿈을 쫓아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서 청소년의회가 공식 기구화가 된다는 것은 청소년들에게 압박을 가해가지고 청소년들에게 부담이 될 뿐입니다. 하지만 그런 청소년의회가 공식 기구화가 되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공부에 집중하지 않고 오히려 역효과로 청소년의회에 집중해가지고 공부에 시간을 쏟아붓지 못할 수 있습니다. 셋째, 상대팀의 세 번째 주장에서는 현실적인 사회 참여라고 하셨는데 저희 팀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문성 부족이기 때문입니다. 의회를 하려면 첫 번째로 사회, 경제, 법률 등 많은 것을 빼고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청소년들은 아직 그거에 대해 미숙하기 때문에 오히려 전문성이 부족해가지고 청소년의회를 이끌기에는 아직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 우리 팀은 상대팀 주장에 반박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팀의 논거를 구충하겠습니다. 우리가 보충하고 싶은 논거는 청소년 공식 기구화의 시기상조입니다. 첫째, 청소년의 전문성 부족. 스스로 정치적 판단과 그에 따른 책임을 지려면 전문적인 사회, 경제, 리더십, 법 등의 많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전문 지식과 많은 경험이 없다면 단순한 아이디어 발굴이나 의견 반영으로만 끝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청소년의회의 공식 기구화를 반대합니다. 둘째, 올바른 선거제도의 필요성. 평등선거, 비밀선거, 보통선거, 직접선거 등 올바른 선거제도가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들이 투표권을 갖는다면 부정선거 등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부정선거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청소년의회의 공식 기구화를 다시 한번 반대합니다. 셋째, 청소년의 의무. 공식 기구화라는 것은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법제화해가지고 청소년에게 의무화시키는 것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걸 찾고 목표하는 걸 이루기 위해 공부하기에도 학생들은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런 청소년들이 청소년의회의 공식 기구화로 인해 책임과 여부감으로 학업에 집중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부담스러운 청소년의회의 공식 기구화를 반대합니다. 저는 끝까지 정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제 청소년의회를 공식 기구화해야 한다의 찬성이
반박을 맡은 전나연이라고 합니다. 먼저 반대팀에서는 청소년 의회를 공식 기구화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청소년의 법률적 한계가 있을 것이다. 두 번째, 합리적 의심이 든다. 세 번째, 교육적 특권이 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저희는 그 주장에 반박을 하고 저희 팀 주장에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한계가 있다고 하신 것에 반박을 하겠습니다. 한계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계는 저희는 뚫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른들에게 이용이 되어도 좋은 의견이 나오면 좋은 법을 만들면 되고 그렇지 않은 의견이 나온다면 충분한 토의를 통해 판단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계에 도달하면 한계를 뛰어넘을 만한 해결책을 찾고 정 찾기 어렵다고 생각되면 청소년의 편에 서서 함께 고민하는 어른들의 힘을 빌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과를 또 활용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독일의 성과는 청소년들이 자기 이익을 표출하고 지역 문제에 대해 함께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민주주의를 청소년이 직접 경험하고 이를 통하여 의회와 같은 민주주의 제도에 대해 기여해야 했습니다. 이런 성과는 긍정적 효과를 바탕으로 청소년 의회를 끌어간다면 한계를 뚫을 수 있는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특권이 될 것이라는 것도 하였는데요. 의원이 된다면 봉사 시간으로 특권이 두어지고 하나의 스펙으로 저장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앞선 걱정 충분히 공감한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문제점보다는 좋은 효과가 더욱 많고 청소년의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구덕이 무서워 장을 못한 거냐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즉 걱정 때문에 필요한 것을 못하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만약 특권이 주어지고 스펙으로 이용이 된다면 나중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제재를 하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걱정만 하고 주저앉지 말고 도전해보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을 이런 사소한 걱정으로 시작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불평등하다고 느끼는 특권이 있다면 차차 바꿔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팀은 우리나라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부터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라는 규정과 헌법 37조 제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라는 조항을 근거로 청소년 참여권을 인정해야 하며 청소년 의회의 공식 기구화를 청소년 인권 향상을 위해서라면 더욱더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위와 같은 이유로 반박을 하였고 보충 설명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상대팀께서는 상대팀께서는 청소년들이 의회 때문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공부성이 부족하게 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저희는 그 정치에 참여하는 것도 하나의 공부 학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후보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 부담이라고 하셨는데 후보가 되지 않으면 되는 건 아닙니까? 하지만 가족들이 떠밀거나 강제적으로 될 수 있는 확률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또 학업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학업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청소년 의회에 참여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학업 스트레스를 고쳐야 하는 이유 청소년 의회를 공식 기구화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공부는 사실 학생들의 궁극적 목표이고 공부를 해야지 자기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그것에 대해서
일단 저는 학업 스트레스를 청소년 의회 공식 기구화해서 논의하여 그것에 대한 대안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청소년 의회에서 그런 거를 해서 결국 그 법안이 잘못되기라도 하면 어떡합니까? 청소년들은 법이라는 것은 어느 하나 잘못되면 큰 사회에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이 되려면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법, 경제성, 사회,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학문을 알아야 되는데 청소년은 그거에 대해서 아직 미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법안이 만에 하나 나오기라도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것은 바로 다른 법을 만들어서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그 뜻은 청소년이 청소년을 벌한다는 것입니까? 청소년이 청소년 벌한다는 대신은 어른들과 함께 토의하고 논의하여 이 법을 제정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굳이 청소년 의회를 공식 기구화하면서까지 돈을 들일 필요는 없고 그냥 학생들이 제안을 하는 것 정도로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상대팀께서는 독일의 선거가 효율적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그 뜻은 독일의 제도를 우리나라에 들이미면 독일 제도를 우리나라에도 응용가 되는 것입니까? 만약 저희 팀은 좋은 것은 본받은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독일의 것을 이용하려면 우리나라에도 법을 바꿔야 됩니다. 법을 바꾼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법이라도 하나라도 바꾼다고 하면 제가 앞서 말했다시피 사회에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안녕하십니까. 저는 반대팀 요약을 맡은 이다은입니다. 먼저 상대팀께서는 청소년 의회를 공식 기구화해야 한다며 다음에 찬성 의견을 들어 주장하셨습니다. 첫째, 학생 개개인의 민주주의에 관심. 둘째, 현 입시 교육. 셋째,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네, 주장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 팀은 청소년 의회는 법률적 책임도 따라야 한다를 기본 입장으로 다음에 세 가지 이유로 들어 반대 의견을 주장하였습니다. 첫째, 청소년의 법률적 책임의 한계. 둘째, 대표성에 관한 합리적 의심. 셋째, 헌법에서 정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입니다. 오늘 디베이트 쟁점은 첫째, 평등성. 둘째, 경험의 관점입니다. 첫 번째 쟁점인 평등성에 대해 상대팀께서는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로 주장을 하셨지만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이 쟁점에 대해 우리 팀은 대표성에 관한 합리적 의심, 논거 중 대표로 인기투표의 여부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인 경험의 단점에 대해 상대팀께서는 학생 개개인의 민주주의에 관심이라고 주장하셨지만 허점이 있습니다. 이 쟁점에 대해 우리 팀은 정치적으로 어른에게 무방비로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상대팀의 주장에 비해 우리 팀의 주장이 훨씬 더 합리적이므로 우리 팀이 더 설득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반대팀 요약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소년 의회를 공식기구화해야 한다의 찬성팀 요약을 맡은 윤예진입니다. 저희 팀이 이번 디베이트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청소년 의회가 공식기구화가 된다면 성적이 우선이 되는 교육에서 벗어나 인권을 보장받으며 꿈을 펼칠 수 있다는 점과 청소년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여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팀은 청소년 의회를 공식기구화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을 설명하고 청소년들이 미래의 일원으로 살아갈 청소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상대팀에서는 저희의 주장
주장에 법을 제정해야 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 청소년의회를 공식기구화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상대팀께서는 대안을 제시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청소년 인권을 강화하실지 궁금합니다. 2020년 대선을 위하여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은 여러 당에서 청년 대표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앞으로 주역이 될 청소년의 역할이 커지고 좋은 미래를 위해서 어른들은 알지 못하는 청소년의 어려움이 해소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많은 나라에서는 이미 청소년의회를 공식기구화하여 청소년을 정책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청소년들도 사회 참여 요구가 높고 사회도 청소년을 대변한 기구를 원하는 지금이 바로 청소년의회 공식기구화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질문해 보겠습니다. 상대팀 요약에서 상대팀께서는 젊은 의원을 배출하였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인권이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가 올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뭡니까? 어느 논문 자료에서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논문 자료가 정확히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프로그래머 황희두 씨를 아십니까? 황희두 씨는 올해 더불어민주당에 새로 영입된 의원인데요. 아십니까? 아니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잘 모릅니다. 내년 총선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에서 새로 영입한 청년대표 황희두 씨는 올해 28세이시며 청년문화포럼 회장이십니다. 청소년들의 인권,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이처럼 젊은 의원을 선출하였는데요. 이처럼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젊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단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입니다. 하지만 그게 상대팀께서는 아직 그게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젊은 의원만 뽑는다는 것은 청소년의 인권을 존중한다는 것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래의 밑바탕이 될 우리는 민주주의 제도를 제대로 체험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상대팀께서 젊은 사람들을 뽑았는데 그 젊은 사람들이 청소년의 목소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들을 것인지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그가 아닌 청소년의회 공식기구화입니다. 그를 밑바탕으로 해서 저희는 젊은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욱이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더 대변할 수 있는 청소년의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청소년의회의 공식기구화 대신 청소년 모의의회, 지역별로 청소년의회의 토론을 경험으로 아까 말씀해 주셨던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숙한 민주주의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청소년의회를 체험한다면 미래 건강한 사회에서 우리는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제가 반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반 박사님께서는 청소년은 전문적이지 않기 때문에 공식기구에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청소년이 전문적 제도를 얻기 위해서 청소년의회를 공식화하는 것이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말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 박사님께서는 청소년은 전문적이지 않기 때문에 공식화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청소년이 전문적 제도를 얻기 위해서 청소년의회를 공식화하자는 것이 아닙니까? 하지만 그 뜻은 공식기구하면 청소년이 권력이 생깁니다. 청소년의 권력이 생기면 잘못 만든 법이라도 국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기엔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반대로 묻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반대팀 마지막 초점을 맡은 이세은입니다. 오늘 디베이트에서 저희 팀의 마지막으로 심판과 청중에게 호소하고 싶은 것은 권리를 가지는 만큼 그에 따른 책임도 따라야 한다입니다.
강력한 근거에 대한 주장은 청소년 의회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청소년 의회에 관한 책임 등에 관한 선수 학습 없이 청소년 의회를 공식 기구화한다면 걸음마를 하는 아이에게 자전거를 타라는 이야기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청소년 의회가 정치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들에게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기 투표로 인해 몇몇 청소년만 참여하고 대도시 청소년의 참여와 소도시 청소년의 참여가 동등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정치에 대한 열정이 식어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디베이트에서 심판과 청중분들은 저희 팀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 의회를 공식 기구화해야 한다는 주제의 반대임을 강조하며 마지막 초점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소년의회를 공식 기구화해야 한다의 찬성팀 마지막 초점을 맡은 윤유진입니다. 저는 이 디베이트에서 저희 팀이 승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은 청소년의회를 공식 기구화해야 하는 이유를 여러 가지 근거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인간으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소수의 청소년을 위해서라도 청소년의 사회 참여를 끌어내고 적극적으로 청소년의 입장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회를 공식 기구화해야 한다에 찬성하는 저희 팀이 승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대 청소년의 인식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 스스로 문제점을 인식하고 발전하려는 욕구가 사회 참여의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지금 미래의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라도 청소년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반대팀에서는 법과 조리를 제정해야 하고 학업에 집중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청소년의회 공식기구화를 반대했지만 저희가 앞서 주장한 청소년만이 그들의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으므로 해결책도 스스로 낼 수 있다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과 차별받지 않는 사회, 청소년의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저희 팀의 주장인 청소년의회 공식 기구화에 충분한 근거가 되고 이것은 저희 팀이 이겨야 할 이유가 될 것입니다. 이상 청소년의회를 공식 기구화해야 한다의 찬성팀에서 마지막 추천을 맡은 윤혜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을까요? 네, 그러면 아래를 참고해 보시면 좋은데요. 저희 한국토론대학에서는 한국 디베이트 코치 입문 심화 토론 전문가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문학백권 디베이트 지도사 과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이나 학교를 대상으로 학부모 디베이트 특강, 교사 연수, 캠프, 교재 발간 등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디베이트 코치협회는 저희 한국 디베이트 코치 자격증 1, 2, 3급을 관리하고 저희 청소년 자원봉사단과 교도소 자원봉사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디베이트 대회, 토론 대회를 주관하거나 위탁하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방학 중에 캠프를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아래에 웹사이트나 혹은 카페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한국토론대학 홈페이지 카페가 있고요. 저희가 청소년을 위해서 운영하는 청소년 토론 스쿨의 홈페이지나 네이버 카페를 들어가 보게 되면 청소년 토론 스쿨의 활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디베이트 코치협회와 한국 디베이트 신문을 보시게 되면 역시 자세한 소식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